시작합시다.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 좀 해줘. 학교에서. 학교에서 일단은 방학 직전에 3주 동안 집을 못 갔어요. 왜냐면 학사 일정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이제 2주를 해서 가버리면은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없으니까 그 3주를 그냥 통째로 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해서 약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집에 보려고 계속 그냥 초반에는 항상 나 잘 지내야지 하면서 나는 저기 안 들어가도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있었다가 항상 마지막쯤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뭐라 그러지? 좀 뭔가 학기 말이 될수록 좀 더 불안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소외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그게 단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표출할 게 많이 없잖아요. 뭔가 감정이나 그런 게.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게 쌓아두고 있으니까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그 공감 같은 게 터져야지 뭔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계속 안 터지고 답답하게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공항이 안 터져서 답답했다고?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애매한 불안감을 계속 안고 있는 게 힘든 거지. 공항 하면 안 무서워? 별로 무섭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널 드러내는 게 필요하고. 네. 근데 엄마가 그게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그런 것 쪽에서 되게 힘든 적이 많았었는데 약을 먹으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뭔가 그 생활을 하면서 너무 그런 것 때문에 힘들면은 그런 것도 약도 좀 먹어요. 그런 걸 고민을 좀 해봐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조커님은 처음 봤을 거고 플리님 뵀나? 저는 나 처음 봬요. 아 그래요? 네. 영상에서 봤어요? 많이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새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되게 모녀식 아니야? 그러시구나. 네. 여전히 그 소외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소외감, 어쨌든 계속 부딪히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저희는 원래 작년까지는 이제 본관에 있다가 본관이 이제 1층에 쭉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위로 올라가 횡단이라는 데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3층짜리 이렇게 건물이에요. 계단 있고 엄청 높은데 거기에 독서실이 있고 교실이 있고 되게 좁거든요. 근데 거기 독서실 자리에는 이제 애들이 막 바글바글 막 있어요. 근데 거기 에어컨도 있고 뭐 독립적이고 하니까 애들이 거기서 많이 얘기도 하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거길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자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그 시간들이 많으니까. 근데 2주일에 저 포함해서 2주일에 있는 애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얘네들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랑 놀면 되잖아. 지내면.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여자애 한 명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남자애 4명이 있거든요. 저희 반 남자애가 4명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이 공간 자체를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노는 건 어때? 그럼 좀 소속감을 느낄 거 아니야. 남자애들 그러니까 그 여자애 한 명이랑은 잘 지내는데 그 4명 남자애들이랑 아직 어색해요. 아예 친구가 없는 건 아니네. 그 여자애 한 명은 친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 무리가 있고 거기 독립적인 애들이 있고 독립적인 애들은 저한테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소외감을 느껴? 거기 같이 있을 때는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도 그 무리들은 계속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너도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들어가고 싶다는 건 아닌데 근데 왜 소외감을 느끼지? 소외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너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좀 그렇다는 거야. 또 소외감은 아니어도 그냥 딱 봐도 절 싫어하는 게 보여요. 그냥 그게 불편한 거야. 네. 그냥 싫어하는 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절 싫어하는 애들이. 근데 어떻게 싫어하는데요? 그냥 제가 뭔가 말을 해도 별로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조한이가 물어봤어. 뭔가 무시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절 이용한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용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재미를 위한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번 주에 그 다 같이 나가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가서 밥 먹을 때 이제 저를 싫어하는 2명이랑 이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근데 그때도 계속 뭔가 눈치 주고 뭔가 계속 제가 뭔가 말을 해도 뭔가 반응이 없고. 그리고 왜 말을 걸어? 널 싫어하는 거를 같이 알잖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말 안 하고 밥 먹을 수 있지.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어색해서 분위기가? 그냥 풀어보려고 말 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떡볶이를 먹는데 제가 매운 거를 못 먹어서 너무 매우면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막 어디 뭐 가서 메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애들이 어떻게 반응했는데? 일단은 그 두 끼를 갔는데 소스를 이제 만들어서 먹잖아요. 근데 그 소스를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조차도 너무 이렇게 안 좋았다고 했어요. 그 친구들의 행동이.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소화시킨다고 그 공원 같은 데서 놀았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제 뺑뺑이 도는 게 있었어요. 그 애들이 한 명씩 태워가지고 엄청 세게 돌리고 막 그러는데 이제 원래는 저를 안 끼워주다가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저를 이제 타라고? 네. 탈레에서 타는데 이제 막 세게 돌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돌리는 게 이제 계속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돌리니까 그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 여자애들이요. 근데 그게 약간 뭔가 폭력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제가. 왜 탔어? 그 타고 싶었었거든요. 걔네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못했고. 네. 근데 네, 왜, 뭐지? 이러고 그냥 다 탔죠. 근데 그때 뭔가 이렇게 분위기나 행동이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렇겠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되게 답답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방학 때 다 같이 계곡을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원래 그냥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가자 해가지고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의 다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넌 안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해서 내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다 같이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라는 걸 알고 나서 좀 실망을 했어요. 그 동금이는 그 친구들이 이제는 좀 동금이랑 잘 지내볼까 이런 마음에 넌 안 가니? 같이 갈래? 이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시켜서 나는 그 가정이 좀 이상한데 갑자기 애들이 왜 계속 싫어하던 멀리하던 애랑 잘 지내려고 하겠어? 계속 기대를 하는구나 동금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사람을 별로 잘 못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 조금 어때요 들으면서? 아 너무 슬퍼요. 얘기 좀 해봐줘. 구 안 따랐어. 듣는데 너무 슬펐고 마음이 아팠어. 울컥 가는 거야 지금?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건조한데. 아직 먼저 해? 얘기 좀 해줘 좀. 뭔 얘기를 해줘요? 그때 우리 한 왕따 선배로서 남자 선배로서 뭘 조언을 해주는 거? 아니 들으면서 어때 해줘. 그럼 슬프죠. 뭐 어때요? 트라우마 생각나 봐. 나도 잘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아니 왕따 선배로서 뭐 생존법 이런 거 없어? 생존법 저 없죠. 저 그냥 악으로 깡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초코님은 동금이랑은 좀 다르게 행동했을 거 아니야. 동금이는 계속 기대를 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혼자 독거다이에 사는 선택하고 무시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애들에 대해서 일절 반응을 안 했다 그랬나? 약간 먹이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덕질 주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 반응 안 하고 아무 표정 안 하고 말 안 하고 그렇게 진짜 깡으로 버텨. 어떻게 괴롭힘 당했냐고 물어봐봐. 어떻게 당했어요? 어떻게 괴롭힘 당했냐고요? 근데 말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얘기 하기로 했어. 하기로 했어. 말하고 아프고 얘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거는 뭐 왜 괴롭힘을 당했는지 누가 질문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부터 얘기하자. 자리를 제가 이제 벗어났다가 오면은 책상에 막 낙서를 해놓는 거예요. 걸레냐, 막 이런 더럽다 막 이러면서 해놓고 책 같은 것도 이제 예를 들어 다음 시간 수학책 미리 꺼내놓고서 잠깐 어디 갔다 왔어. 근데 수학책이 없어져 있는 거야. 어떡하지? 이러고서는 어디 갔지? 이러고서 다른 반 친구한테 급하게 수학책 빌려가지고 썼는데 수학책이 다시 왔어. 보니까 그 수학책 안에도 막 낙서를 해놓은 거야, 나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짝을 정하잖아요. 보통 책상 이렇게 2개씩
놓쳐서 짝을 놨는데 나랑 짝을 놨는 게 너무 싫었나 봐. 방방 뛰는 거야. 아, 나 지금 짝 됐어 막 이러면서 나를 막 째려보고 막.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애들 걔를 불쌍해. 아 불쌍해 막 이러면서 날 쳐다봐. 그러면서 책상 안 붙이고 멀리 뛰고서는 날 째려보고서는 몸을 턱 돌리고서는 아파 보여. 그런 거 말하면서 지금 심장 아파. 왜 괴롭힌 거예요? 왜 괴롭히냐면은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제 몸 사진 같은 거를 촬영해가지고 갤러리 폴더 같은 거 이제 암호를 걸어서 놔뒀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이제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 안 돼서 제출을 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노는 친구들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자기 핸드폰 쓰고 싶으니까 자기 거는 제출을 하고 저 같은 만만한 애들 거 핸드폰 빌려가지고 제 걸로 이제 문자나 막 이런 거를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빌려주기 싫었지만 그 빌려달라는 애가 너무 무서워서 빌려줬었고 그때 이제 휴대폰 들어가는 그 잠금 비밀번호를 제가 똑같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써야 되니까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알려주고 나서도 저도 아차를 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 갤러리 들어가서 다 봤고 소문을 뭐 퍼뜨렸겠죠?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그냥 반 친구들 정도만 그냥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소문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무시하고 넘어갈려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솔직히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뭐 다른 일로 제가 괴롭힘을 당했으면 뭐 싸우라도 보거나 선생님한테 꼰지르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이 일 자체가 그냥 커지는 게 싫은 거예요. 아무 일 없듯이 묻어가면 좋겠으니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넘어갔는데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집을 이제 하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름은 모르냐 얼굴만 아는 다른 반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딱 마주쳤어요 그냥. 근데 걔네가 2명이었거든요. 근데 딱 나를 보면서 인상 딱 치고 야 쟤 걔잖아 막 이러면서 막 나를 위아래 훑으면서 아 더러워 그 말이 딱 꽂히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순간 이 생각이 들어요. 누구까지 아는 거지?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건지. 그리고 또 제가 지방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지? 도시 규모 자체가 작으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고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회 자체에서 내가 뭔가 공격을 당한다는 느낌? 그냥 전교생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당연히 말 못했지. 말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선생님한테 말 못했지. 그때가 또 중3 때였어가지고 그냥 악으로 깡을 버텼다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갈 때까지만 참자. 이런 식으로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서도 끝난 게 아니잖아. 안 끝났죠. 그 애들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괴롭히는 건 없었어.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팀 활동을 해야 되거나 나를 당연히 나랑 짝이나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 게 그냥 딱 그냥 표정이나 이런 데서 보였고 뭐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여전히 있긴 있어. 괴롭힘에 대한 건 없었지만. 저한테 얘기 좀 하고. 근데 그때 두단식님이랑 개인 상담하면서 이미 한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거는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 말이 되게 크게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말할 용기가 좀 났었던 것도 있고 털어놓고 나니까 약간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지금은? 네. 아주 좀 그냥 궁금이는 좀 어때? 들어보세요. 되게 저는 저를 싫어하는 애를 모르거든요, 애들이. 근데 그거를 아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힘들었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는데 네. 조금
초코님은 그 이유를 아니까. 근데 그게 자기한테서 왔다는 게 훨씬 더 자괴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맞지. 애들이 동급이 너를 싫어하는 이유를 몰라. 제가요, 이게요, 12년 동안 미스테리예요. 난알 것 같은데? 그런데요. 뭐냐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넌 네 색깔이 너무 강해. 근데 그 색깔이 청소년들이랑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색깔은 아니야. 근데 그것만으로 그렇게 싫어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싫지. 당연히 싫지. 그러니까 동급이 네가 그런 아이가 아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누가 좀 튄다고 싫지는 않잖아. 그치? 네가 독특한 거야. 한국 문화의 그런 초중고등학교 분위기 속에서 동급이 네가 그런 애들 안 싫어하지. 애들은 보통 너 같은 애를 싫어해. 약간 네가 눈치도 없기도 하고 네가 널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그게 별일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싫어하지. 그 얘기가 안 넘어와. 좀 들으니까 어때? 원래 이 말을요, 모든 어른들이 다 하고 엄마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다 했거든요. 제 친구도 해줬어요. 그 얘기를. 근데 저는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야, 아니 초코님도 생각해봐. 한참 사춘기 때 자기 몸이 신기해서 사진을 찍고 저장해놨어. 자기 몸 찍은 거잖아. 남의 몸 찍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다른 애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교생이 다 알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럴 정도로 했는데 그럼 너 같으면은 뭐라고 하겠어? 너는 궁금해서 묻겠지. 야 근데 그렇게 왜 찍었어? 나도 한번 찍어볼까? 너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쟤 좀 소외됐네? 내가 가서 말 걸어볼까 그러잖아. 근데 대부분은 이상하니까 뭔가 좀 다르잖아. 쟤 어떻대. 계속 그거를 하는 거야. 어때? 그거 되게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게 많이 다르니까 사람도 저를 대하는 게 다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로 이해관계가 아예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네. 그래서 아니에요. 동근이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동근이한테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관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눈에 띄고 제가 이상한 거 없고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냥. 혹시 파라님도 중고등학교 때 좀? 엄청 안 좋았죠. 네. 근데 본인 뭐 공부 잘하고 뭐 회장 이런 거 안 했어? 회장? 회장 같은 거 안 했어요. 반장 부반장? 네, 그런 건 안 했는데 근데 전 좀 다르긴 해요. 막 왕따당했다? 막 모두가 날 싫어했다라기보다는 저한테 엄청 다들 좀 복잡한 감정을 보고 그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해소를 못해서 그냥 모두가 나를 싫어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저는 고등학교 때 뭐 연애도 하고 친구 한 명은 있었어서 한 명은 있으니까 걔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거긴 했는데 저를 되게 많이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대학교 가고 나서 저라는 사람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갑자기 너무 되게 친구가 많아지고 네 그래서 그게 의아하면서도 근데 저는 그런 기대가 있긴 있었어요. 제가 퀴어니까 내가 대학교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 만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너무 중고등학교 때 뭐 여자애들이랑 지내기 힘들지만서도 저는 되게 명확한 이유를 붙들고 갈 수 있었거든요. 내가
귀하니까 못 어울리는 거야. 얘네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키우면서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대학교에 갔더니 그런 친구들이 더 그러니까 대구에 있다가 서울 올라왔거든요. 근데 대구는 그 청소년 키어들이 그 비슷한 또래를 만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어서 특히 그때는 더. 근데 서울 와서 좀 내가 훨씬 더 내 친구 풀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되게 그런 고민들이 좀 자연스럽게 사라지긴 했어요. 어쨌든 단짝이 있어서 버텼다고. 네. 걔를 단짝으로 만들어. 혼자 떨어져 있는 한 명이 있다면 여자애가. 떨어져 있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다 있는. 근데 걔랑은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아니 단짝. 진짜 싫어? 단짝으로 만들고 있어. 너는 여전히 좀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거기 그 상황에서 되게 불가능해요. 단짝이. 단짝이라도 걔랑만 지낼 수가 없어요. 아 계속 활동들을 네. 하니까 그래 그렇겠다.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잘 지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목표가 있었는데 애들이랑 일이라도 잘 해보자 라는 게 목표였거든요. 저희가 다 일을 하고 뭔가 저희가 이번에 다학기에 해외 도학습을 갔다 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모두 다 저희가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팀장이 있고 이제 팀원들이 쫙 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통이라도 원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따돌이 만나겠어요? 전 당했어요. 저는 원래 안 당했었는데 누구 한 명 괴롭힘 당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야 그만해 이러다가 한 1년 동안 개털렸어요. 아 진짜 별거 아닌 이유로 그래요. 그래서 어땠었죠? 저는 근데 그걸 즐겼어요. 네? 저는 약간 혼자를? 약간 자극적 그때부터 자극적이었었나 봐요. 야, 너 나가 이런 거를 너 나와봐 이러면 화장실 가서 맞았거든요. 근데 그 스릴감, 가슴 따라할 때 그 스릴감을 즐겨가지고 그게 막 심장 뛰고 네. 긴장되고. 아 그게 되게 좋았어요. 좋았던 걸로 해석이 됐어요? 네. 괴로웠지만 좋았어요. 왜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어떤 애들한테 맞을까?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 그 따라갈 때 뭔가 너 옥상으로 따라가서 맞짱 까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맞짱 걸어갈 때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얘기해봐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거든요? 무슨 뭐 1대1 결투. 네, 네, 걸어갈 때 그럼 긴장감. 막상 다스님도 때려요 같이? 아 저는 못 때렸어요. 근데 막는 너 재미가 있어, 막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한 명을 때리려고 여러 명 우르르 와가지고 아, 그게 좀 속으로는 우스웠어요. 아니 막는 재미가 있다니까 이게 한번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맞다 보니까 뭔가 아프긴 한데 되게 그 분위기 웅장한 분위기가 되게 관심 받는 거. 아니에요. 약간 폴로비움 안에 있는 그냥 그 스릴감 그냥 이게 심장 뛰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일단 그래서 매일 학교 갈 때마다 발가 두근두근. 네, 두근두근. 그걸 약간 즐겼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1년 동안. 이거 어떻게 끝났어요? 그냥 학교 끝나니까 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버스에 끝났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저를 가장 괴롭혔던 애가 지금 경찰이거든요. 근데 경찰인데 이제 지도 이제 경찰 되면은 뭔가 사고 치면은 이제 그게 치유될 수가 있으니까 버스에서 만나는데 야 태연아 잘 지내냐 이러면서 막 내가 진짜 그때 예뻤다. 괴롭혔던 거 그때 내가 미안해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스님? 좀 그럼 또 맞을까봐 그냥 아니야 그 신경 쓰지 마 이러고 그냥 그러고 끝났어. 지금은 그 친구에 대한 분노나 이런 거는 없어요. 만나면은 만약에 괴롭히면 바로 다스님, 일로 와봐 이러면서. 다스님 되게 특이하다. 저 좀 특이해요. 그럼 뭐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겠다 이런 공감은 좀 어렵겠네. 네, 그런 공감.
어려웠었는데 좀 별개인데 전 아빠한테 맞았잖아요. 아빠한테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네가 그러니까 막 맞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고 부모님한테는 조금 이해를 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그냥 니는 맞는 거고 나한테도 맞자요 막 때리니까 좀 그때 조금 마이크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아빠한테는 좀 미웠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급이처럼 지금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런 마음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동금이는 좀 답답해요. 그냥 너무 아까 누다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잘 모르지만 너무 자기 색깔이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주장만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대화할 때. 네. 그게 좀 싫어요. 저는. 근데 혹시 고등학생이세요? 들으니까 어때? 얘기 좀 해줘. 성격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되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잠깐이에요. 아까 파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되게 큰데 성인이 되면은 이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거는 끝나요. 그냥 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야? 너 별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힘들더라도 참아요. 지금 뭐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싫어하는 거를 애들이 동구이민님을 싫어하는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뭐 무시를 하든지 무시하면 더 괴롭힘 당하려나? 그러게. 네. 그냥 지금처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이랑은 이제 저희는 반이 바뀌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반이고 계속 같이 지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뭔가 문제를 느껴서 선생님이랑도 얘기 많이 하면서 되게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변하려고 하는 노력이 뭐야? 뭔가 좀 더 맞춰주려고. 근데 나는 좀 드는 생각이 동금이님이 너무 학교 생활에 집중하고 사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집중할 생각. 수밖에 없잖아요. 집중 안 하고 살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냥 학교. 제가 학교에만 있는데 2주 동안. 나도 학교에만 있었지. 우리는 야자를 10시까지 했는데. 네, 저는 기숙사 학교 다녔는데 기숙사 학교구나. 근데 지금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거, 그거 정말 쓰잘데기 없고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노력해봤자, 바꾸려고 해봤자 동무님이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원하는 만큼의 그거를 절대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근데 아마 노다심이 뭐 공부 잘하고 뭐 반장 안 쓰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제가 학창 시절에 대한 사실 사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뭐 여자애들이 진짜 단체로 저를 싫어했어요. 반에 문 열면 다들 약간 되게 조용해지고 나만 쳐다보고 그래서 씨발 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당당하게 되게 잘 버틴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냥 좀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래서 되게 의외라고 다들 말하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랬다는 게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전 노력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나는 내가 붙잡고 있을 이유 그냥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거 도저히 이건 바꿀 수 없다. 나는 키워인 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시기 여자애들은 모든 걸 다 같이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되는데
그 남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멀뚱하게 있는 것조차 못 견디는 애들한테 제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되게 안 해서 상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크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학창 시절에 상처인 애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아직도 막 10년이 막 지나도 그때를 얘기하면서 되게 그때가 스트레스였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노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왜 이렇게 괜찮을까? 나도 분명 되게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나는 왜 괜찮을까 생각하면은 전 노력을 안 했더라고요. 나도 좀 비슷하게 난 고등학교 기억이 거의 없어. 내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를 나는 어떻게 다녔는지 나는 기억이 거의 없어. 친구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학교는 그냥 가야 되니까 시간대로 가는 거고 사실 그냥 학교에서는 되게 그냥 뭐 별 감정이나 이런 거 없이 생활을 하고 대부분은 이제 다른 고민들로 하루 종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잘하거나 친구들과 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금이님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학교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막 껴야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저희 학교 기말 과제가 있어요. 철학 선언문을 쓰는 건데 거기 주제로 아니 근데 원래 말을 되게 끌리님이랑 비슷하게 하시네. 답답하다. 제가 수프님 말한 거에 대답을 안 하고 왜 갑자기 딴 얘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수프님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면서도 본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프님이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속으로는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은 있겠지만 그 얘기를 안 하고 본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수프님 얘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보죠. 수프림 얘기는 이해는 돼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요 라고 하든지. 아니 왜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 이것 좀 얘기해도 되나? 동금이님의 이런 생각이 본인이 소외된다고 착각게 만든다 생각해. 왜 착각이에요? 내가 얘기를 하면 저거 나 오해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거 나 오해하는 건데? 봤는데 저거 나를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려는 것도 제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이유를 모르니까 나에 대해 모를 거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면 소외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동금이님이 느끼면 어느 정도의 소외감은 동금이님의 생각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내가 상담을 오래 해보니까 대부분 느끼는 소외감이 다 왜곡이야. 반응을 좀 해줘봐. 왜고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다 생각해 나는. 나의 기본 전제는. 네. 왜냐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라니까. 나의 마음은 내 거야라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 것도 아니고. 네. 왜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감각하니까 이게 내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대편 말, 표정, 감정, 생각. 물론 내 부분도 있겠지. 근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럼 또 저쪽에서 또 반응을 한다? 그럼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나면은 이게 내 건가? 거기에 의해서 계속 반응하는 것들이 서로 간에?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누울 것도 아니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동양 철학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이 동구미님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던 네가 모르는 나만의 이유가 있어. 너는 나를 잘 이해를 못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 여기까지는 동의해? 근데 이제 슈플님은 사람들이 너를 이해 못할 거고 사람들이 너랑 다른 생각을 하니까 네가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은 네가 네 마음을 네가 제일 잘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 거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보여지는 나와 핵심적인 나가 따로 있다 생각하는 거야. 슈플님이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그럼 같은 아니 그럼 보여지는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나만 나인가? 그 보여지는 나는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게 착각이란 얘기야. 보여지는 나가 뭐라고 그랬어?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야. 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동구미님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나의 중요한 마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의 파란색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뭔가를 봤을 때 이걸 말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나는 이게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동구미님한테 다른 색깔들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다른 색깔도 있는데 이만큼의 빨간색을 다른 사람이 보고 그걸 가지고 동구님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뭐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빨간색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파란색인데 왜 이러지가 아니라 사람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빨간색이라고 보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 파란색을 얘기하려고 이걸 계속 소통하려고 내 진짜 정말 진정한 나를 상정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되게 억울해져요. 왜냐면 그 파란색을 너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실 나는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본 빨간색 분명히 똑똑히 내 눈으로 봤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구나 를 받아들이면 좀 덜 억울할 수 있다고요. 제가 날 싫어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네, 있죠. 그리고 정모님도 되게 정말로 자기 색깔이 강하세요. 그런데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게 걔네들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없는 건 아니라고요, 동금님한테. 그 야기시키는 게. 근데 그게 동금님 탓은 아니더라도 동금님 거는 맞아요. 그럼 쟤네들이 날 싫어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냥 또? 이랬어요. 또? 씨발 또? 얘는 또 무슨 이유가? 맨날 그 이유겠지? 모르겠다. 약간 마인드를 저는 씨발 어디 할 때까지 해봐라 왜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씨발 나 언제까지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야 씨발 한번 해볼까지 해봐 이렇게 해봐요. 뭐 좋될 거 뭐 없잖아 이러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좀 사이 안 좋은 게 여자애들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것도 약간 크게 엄청 도움 안 돼. 여자애들은 잘해줬다가 미워했다가 마음이 풀렸다가 갑자기 날 또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갈 때까지 해봐 라는 마음을 먹어도 다음날 갑자기 미지야 뭐해? 나랑 같이 매장 갈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미치겠어 정말. 근데 그래도 또
아 씨발 또 이 새끼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때 한번 내가 왜 가야 되는데 한번 해봐요. 그렇지. 내가 한번 왜 가야 되는데 해봐요. 그러면 당황할걸요? 그럼 이제 그냥 주기적으로 미움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잖아요. 얘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흥미를 잃어가지고. 그 이제 뺑뺑이 태워줄게 이럴 때 내가 왜 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버라는 거죠 여기는. 근데 제가 동금이를 지켜보면 동금이는 그 인싸라고 하는 아이들의 같이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커요. 그런 거 알지? 그렇죠? 지금 학교에서도 딱 그 친구 한 명만이 아니고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대한학교다 보니까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색깔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친구들이 더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걔네들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좀 많이 크고 지금은 또 많이 힘든 게 또 이제 댄스 뭐 공연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하고도 많이 또 엮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동금이 이거 기억해. 넌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에서 인싸는 못해. 다시 태어나네요. 이해돼? 너 네 색깔이 너무 강해. 그런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인싸는 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네가 미국에 태어나서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면 모르지. 걔네는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인싸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심리학계에서.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아싸야. 쟤는 어떨 것 같아, 저 스풀은? 쟤는 평생 나 2인자. 색깔이 강하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다 뭐. 좋아하는 사람만 조금 있고 대부분 좀 미워하고 또 오해하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어때? 항상 그게 처음에는 마음이 먹어지거든요. 막상 가면 네, 그러니까 생각하기 시작하거나 뭔가 그런 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학기 말 되면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엄청. 자 이걸 근데 그걸 앞으로 3번만 딱 겪으면 좋을 거야. 3번만 참자. 야 생각해봐요. 중학생 때 공개 집단 오는 없지. 사람은 없어. 중사학자리를 데리고 오는 엄마도 없어 세상에. 이상한 집이야. 이 자체가 되게 좀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엄마는 어느 정도 이제 성인 돼서 이제 뭐 자기 색깔을 죽이면서 모호하게 살고 있는데 대기업에 이제 다니니까 그냥 저렇게 사는 거지만 동금이는 그냥 어디 가서 내가 좀 미워받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 딱 3번만 더 뱉어. 방학 때 와서 그래 뭐 별거 없지. 그리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수프림은 너무 몰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좀 네 거 할 거 하고 미래 고민 좀 하고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애들이랑 소통하고 그러다가 또 학기 말 되면 또 힘들면 또 집단 와서 또 얘기 듣고 그렇게 한 3번만 버티면 졸업이니까. 어때? 시간이 짧지만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우리 큰애 이제 자퇴했잖아. 그래서 난 동금이 학교 생활 되게 어려워하는데도 자퇴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좀 있기는 하구나 이렇게 좀 느꼈거든. 자퇴를 하고 싶지는 않은 게 친구 관계 때문에 그 학교를 포기하는 게 좀 아까워. 그래. 좋네. 근데 노력해서 색깔을 좀 옅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저는 그냥 좀 옅게 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 무슨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근데 색깔이 강한 거에 장점이 있어요. 성격은 되게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색깔 강한 거의 장점은 또 너무 뚜렷해서 저한테 제가
저한테 선택지를 주고 지금 정말로 진짜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하고 색깔이 옅은 사람 될래 하면은 안 바꿔요. 그냥 또 옅은 사람 돼가지고 적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싫기도 하고. 근데 색깔 강한 거에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좋아해줘요. 그거의 장점이 되게 커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옅은 사람보다 그 감정의 폭이 되게 크게 오거든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더 와닿고. 그래서 그 장점이 진짜 강렬해요. 여기 이완이는 안티 그룹이 있어. 파란 안티. 저 안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다 막 메시지가 오면서 너는 너무 끔찍한 사람이라서 내가 너랑 더 이상 친구 못하겠다. 와다다다다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막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어떤 나를 좀 아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면은 안티 그룹이 서서히 생겨요. 네. 좀 나를 좀 그럴 오래 것 같아. 알고 오래 알고 나를 좀 많이 알았다 싶으면은 딱 안티 그룹이 생겼다가 나한테서 이렇게 엿을 날리고 파바박 하고 떠나거든요. 그럼 또 심지어 멀리 떠나버려요. 내가 닿을 수 없게. 근데 이게 좀 되게 괴롭긴 하지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떤 부분이라 생각해요. 또 이완이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좋아해서 파라님이 친구들 집단을 되게 많이 보내. 그래서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집단 가러 하면 다 와요. 가. 걱정 아니에요? 가 이러면서 가. 그냥 막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내가 끌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나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너무 세상이 좁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생각은 해야 돼. 그래. 한 40 되잖아. 이런 것도 별로 안 중요해져. 씨발 다 먹고 나서 바빠 죽겠네. 어쩌려고 이 개새끼들아. 좀 부러워요. 나이가 어려서. 뭘 부러워. 지금이 편한 거야. 아니 얼마나 괴로워 이거. 왜냐면은 나는 저 나이 때 만약에 저 나이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좀 더 먹고 살 궁리를 더 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덕수님 지금 요새 돌아가면은 친구들한테도 먹고 아빠한테도 먹고 있을 텐데. 맞아. 그럼 죄송해요. 안 그러네요. 그거 왜 먹어줬어요? 친구들 학교 가면 맞고 집에 가면 맞고 맞고 왔어 친구들한테 그럼 나한테도 맞고 이런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데 뭘 돌아가면 열심히. 아니 근데 지금 직장 안정되는데 왜?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일단 다 했어? 얘기하니까 좀 어때? 좋아요. 아무튼 다음 주에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으면 또 와. 와서 또 얘기하고. 그 얘기 전에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 이번 주 화요일날 아빠랑 영상 통화했는데 원래는 영상 통화하면은 할까 말까 하면은 항상 얘기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아빠한테 막 이제 기분 좋게 하는 말 막 하다가 아빠 나 할 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많이 맞았잖아. 왜 때렸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어렵게. 나 아빠가 뭐라고 막 못 들은 척 하다가 왜 때렸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민을 좀 하시더니 내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은 공부를 좀 잘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시키면은 잘 따라올 줄 알았는데 너무 네 색깔이 너무 강했다고. 그래서 막 얘기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화도 내봤는데 네가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네가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했는지 그때 어린 나이에 원형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못 때리겠다고 그때 안 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이가 없었죠. 저 개빡치는데? 뭔 네. 소리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전 맞은 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누더심이 그때 너 잘 때라고 때렸어. 이게 그 요지가 너 잘 때라고 때렸어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족 같은데 너무 세세하게 낱낱이 족 같은데 말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얘기를 듣는데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막 밟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나한테 너 같은 짐승 새끼는 맞아야 돼 이러면서 막 말하는 짐승 새끼는 맞아야지 이러면서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럼 다스님이 기억하기로 어렸을 때는 안 맞았어요? 어렸을 때 맞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맞았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 해도 되잖아요. 근데 원영 아빠가 학력을 언제 멈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 그때 원형 탈모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빠한테 욕할 것 같아가지고 화나가지고. 그래서 알았어 끊어버렸어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게. 더 하고 싶었는데 더 하면은 막 짜증낼 것 같고 막 화낼 것 같아서. 아빠가 짜증낼 거 제가 아빠한테. 네. 짜증낼 거 같고 화날 거 같고 그게 싫어요? 네. 그냥 아빠한테요? 아니면 그냥? 아빠한테. 하면 안 돼요? 하면 해도 되는데 막 그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아빠의 그 헬스케진 얼굴을 볼 때마다 아빠가 지금 한국에 계신 게 아니고 출장 저기 멕시코에서 지금 일하시거든요. 근데 막 볼 때마다 얼굴이 헬스케져 있고 막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짜증나긴 해도 되게 걱정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못하겠어요. 면전에 대고.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아빠랑 네. 아빠랑 잘 지낸다는 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잘 지내는 거 말고 네. 좀 아빠랑 잘 해보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이걸 풀고 싶어요? 네. 풀고 싶어요? 풀고 싶어요. 잘 지내는 건 모르겠고. 풀고 싶으면 화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네. 푸는 게 뭐야?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랑 뭐 진짜 깊숙한 얘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막 왜 그랬냐 이렇게 하고 모든 실마리를 다 푸는 거죠. 왜 그랬는지. 근데 저는 근데 좀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다스님이 원하는 만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긴 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10% 20%라도 해보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은 그게 또 주는 평안함이 있을 테니까 원한다면은 다스님이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걸 원한다면은 아빠한테 짜증을 무조건 내야 돼요. 그 걱정하는 마음을 누르고 그 원망하는 마음을 그걸 강하게 붙들고 그걸 해야지 뭐라도 조금 풀릴 여지가 생겨요. 여지라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여기서 연습을 해보고 네. 가서 아빠한테 하는 게 나아요. 아빠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 그걸 말해보면 어때요? 난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듣고 싶어. 난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기가 싫어요. 그냥 아빠 입으로 먼저 나오길 원해요. 진심으로 물어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욕심이 좀 크다. 근데 좀 아까 이제 결국에는 아빠가 본인을 때린 게 그때 저쪽 집단에서 얘기할 때는 너 공부 안 해서 때렸다 이거였잖아.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했던 그치 거죠. 간단하게 이제 어쨌든 그게 핵심인 거잖아. 아빠 이 때린 이유 중에. 근데 본인도 아까 동부인님 나이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잖아. 네. 그 이유가 뭐였어?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거잖아. 그럼 본인이 이제 아빠가 되면 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 얘가 이렇게 놀면은 나 정도 직업밖에 안 될 텐데 좀 더 이 새끼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더 나보다 좋은 조건에 하지. 근데 이 새끼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라는 게 본인도 어쨌든 결혼할 가능성도 있고 아빠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그때 아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그러려면 본인이 어쨌든 지금 정규직이고 안정된 직장이잖아. 네. 그럼 본인 삶에 좀 만족하는 그거부터 연습을 좀 하면 나중에 애 나도 애가 건강해. 근데 뭐 밝아. 그러면 뭐 집 밥그릇 먹고 살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네. 그리고 집단에서 연습도 하고 아빠랑 어느 정도 더 아빠가 먼저 사과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하고 아빠 나한테 좀 미안하다 한마디 좀 해줘요. 이렇게 좀 요구해보는 것도 좋지. 전 그게 두려워요. 얘기하는 게. 뭐가 두려워요? 두려운 게 그게 이제
그 이제 아무래도 나는 아빠한테 맞았다 보니까 아빠가 되게 무섭단 말이야 아직도. 근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왜 그랬느냐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요구가 거절당할까 봐. 네, 그게 두려워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맞는 거는 그냥 그래도 좀 순간에 좀 스릴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아빠한테 완전히 공포였구나. 어렸을 때부터. 네. 나의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때렸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나 자식인데 그게 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식이 나오면 존나 패고 싶어. 저는 아직 애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보자. 사람 때리고 싶지? 아니요. 뭐 때리고 싶어 복싱하면서. 아니 그런 거 저는 그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저는 그냥 링에 올라가면 그래도 사람 때리고 싶잖아. 아 그거는 당연히 되는 거죠. 룰이니까. 네. 나중에는 자식이 때리고 싶어요. 링이라 생각이 들거든. 여기서 밀리면 시발 좆된다 이 생각이 들거든. 애한테 먹힐까 봐. 아니지, 애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애가 잘 되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애도 밀리고 싶지 않아 하거든. 근데 저는 여기를 직장 계속 다닐 거잖아요. 헛소리 하지 말고 일단 그런 욕구가 생긴다고. 네. 아니 이게 이제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본인 아빠는 그 할아버지한테 맞았어 안 맞았어? 모르죠 저는. 맞았어.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 폭행까지는 아니지만 잘못하면 무조건 체벌이야. 학교에서 성적 떨어진다고 맞아. 나 맞았지. 그럼. 그래서 이게 아빠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빠는 그 세밀한 흐름을 잘 못 따라갔고 좀 무식했던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소변이 얘기한 걸 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본인 보고 애 나면 때리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보라고. 그래야 본인이 그걸 이해를 해야 그걸 좀 본인 걸로 소화해서 그거를 걸리지 않고 넘어가지. 그건 무조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다스님은 아빠가 왜 때렸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거잖아. 그냥 더 자세히 들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기해야죠. 절대 아빠는 자식을 때리면 안 돼. 이거 뭐 아빠를 어떻게 이해해? 내가 애 낳고 키우면서 애를 학대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너무 미치겠는 거야. 하지만 그걸 이해하는 거랑 내가 행동하는 거랑은 당연히 다르지. 아니 그러고 순간순간 하게 돼.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럼 순간순간 학대하게 되고. 엄마는 동금이가 이제 동금이한테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여러 번 얘기하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가끔 이제 막 앞에 있는 선풍기를 발로 차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야, 나 진짜 개새끼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커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동급이 앞에 있는 선풍기 찼대 엄마가 널 차고 싶었는데. 뭔가 애한테 내가 차였는데. 노력이라도 보여줘야지 얘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뭘 움직이게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가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래도 동금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더 막 이렇게 막 열이 막 혼자 올라가면서 듣고 있지? 네. 놀랬어. 네. 표현 좀 해. 놀랬다. 놀랐고 갑자기 무서워졌어. 야이씨. 뭘 그런 걸로 무서워요. 너무 예민하네.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순간순간에 이런 장면들이 인생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마음인데? 아니 저는 지금 A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착각이야. 안 키워봐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가 A요? 애기. 얘 놀라워 그래서? 네. 어떻게 얘기한테 그럴 수 있나? 네. 물론 지금 제가 보는 거랑 너무 다르겠지만 좀 더 나도 애기는 좋아해. 남의 집 애기. 멀리서 보면 야 이쁘다.
좋지. 너무 좋은 것만 들었나 봐요, 제가. 너무 좋은 것만. 난 내 고양이도 때리는데. 그럼 조심해. 그냥 동물한테 때리지 마. 그 처음 본 게 아까 발로 찼다 했잖아요. 그 따님분 앞에서 그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그게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타타가 아니었네. 네, 얘를 어떤 통제하고 순간- 싶었던 거죠. 네? 제가 얘를 통제하고 싶은 거지. 구체적인 내가- 상황이 어떤 거였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기억 안 뭐 나고. 방을 치우고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몇 살 때? 중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 때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방을 그냥 아예 안 치워. 그냥 바닥에 머리카락이 가득하고 뭐 그냥 옷은 다 이렇게 벗어져 있고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그런 상황이니까 좀 치우자. 엄마가 도와줄게. 어떻게 할래? 그래도 그냥 그걸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왜 안 할까에 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뭘 하다가도 얘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어떻게든 얘를 바꿔야 되는 이거는 안 하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말로 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소리가 좀 커지고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나는 거를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얼마 전인데 생각이 안 난다고? 네, 선풍기처럼 생각나요. 어렸을 때가 아니었구나. 네, 아니에요. 또 아기 때는. 더 아기 때. 이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기 때는 좀 늘 미안했나? 좀. 엄마가 없었지, 그때. 궁금해 항상 저렇게 얘기해요. 엄마 없었다는 거. 엄마 회사 가느라고. 그때는 양도 많이 할 때라서 주로 이모님들이 옆에 있었었고 그래서 그게 원망스러워요? 저는 그냥 어색해요. 엄마가 뭔가 전 사랑을 표현하거나 그런 게 어색해. 어색해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 그런 거지 않았을까. 그러면 엄마가 돈 안 벌고 네 옆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왜냐면 동생이 있으니까 제가 동생이 태어나고 난 뒤로는 저는 뭔가 더 엄마랑 못 있는 게 됐으니까. 근데 막 질투하거나 그런 걸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 이모가 일찍 가면은 이제 잘 때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할머니 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엄마 야근하고 그럴 때 늦게 올 때? 네. 근데 할머니 불렀다고 또 혼나고 엄마한테? 이모한테 엄마한테 혼났어. 아니 이 여기서 말하는 이모가 친이모? 이모님이죠? 이제 이모 입장에서는 일찍 하고 간 건데 이제 할머니가 또 수고를 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래서 결혼해서 애 낳으면 일 안 하고 아이만 보려고? 최대한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어리다. 돈 안 벌고? 나중에 돈을 벌어보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리다.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네. 나중에 한번 밖에 나가서 일을 해봐야 정신 차리고. 너도 장가 가서 씨발 애 새끼 나가야. 저 아까 이하수님이 스쿨님이 또 사람 때리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때리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때리고 싶은 건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다가 관장님이 야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스파링 하자 이러면은 어쨌든 사람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때리고 싶나 봐요. 근데 거기서 많이 때리니까. 충족해서? 네, 거기서 충족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 할까요? 한 10분 남았는데. 네.
아, 초코님 남자친구. 나갔어요. 저 남자친구의 동거. 이제 완전히 관계 끝났고, 제가 남자친구하고 동거를 했었는데 헤어지고, 동거 중이세요? 아니요, 저 봤어요, 영상에서. 보셨어요? 네. 설명드리자면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당장 집을 나갈 수가 없어서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거를 좀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나갔고 완전히 좀 관계를 끝냈어요. 정리했고 마무리는 어떻게 계속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한 집에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집단에서 좀 피드백을 받았던 게 그래도 좀 대화를 하려고 좀 시도를 해봐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게 있어서 답변 안 올 거 알고 그냥 질문 몇 개 던졌는데 그래도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도 마무리는 나름 잘 지어서 잘 헤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때요? 그때 딱 처음에 이제 집에 나갔을 때는 너무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잖아요. 집이 텅 빈 게. 사람까지 한 명 나오고 나니까 집이 그냥 겁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근데 이제 많이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그 사람 참 진짜 봤는데 되게 뻔뻔하다? 네. 네. 본인한테 그렇게 막 상처 주고 나서도 막 언제 나갈 건데 이러면은 좀나 나가보려고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게 되게 재수없고 죽여버리고 싶고. 자스민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한테 실수했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초반에 남자친구였다면 그러면은 전 불편해서 무조건 나갔어요. 그냥 나가서 노숙을 하든 뭐든 일단 나갔어요. 부모님 집에서 살든. 그러니까 초코님 남자친구는 뻔뻔한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헤어지고서 한 번 왔거든요. 집을 놓고 간 게 있어가지고 자기 이제 중요한 짐 챙기고 냉장고에 전 커피를 안 먹는데 그 사람 커피 사놓은 게 있어요. 커피 먹을 거야? 이런 거야. 아니 달라고 해서 줬어. 진짜 뻔뻔하다. 진짜. 그 와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사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뻔뻔한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 잘생겼었다니까요. 말했었잖아. 얼굴 보고 사겠다. 교훈이다. 얼굴 보고 사귀지 마. 요즘엔 좀 연애하고 헤어지고 할 때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떤 뭔가 막 보복이나 이런 거 당할까봐요? 다행히 그런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걸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뻔뻔하게 살면은 데이트 폭력할 그게 없을 것 같아요. 말로 그냥 빼니까 주먹을 안 쓰는. 저는 저번 주말에 여자친구랑 이제 저는 일이 늦게 끝났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데려왔었어요. 픽업하러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때 교촌치킨을 먹자고 했었어요. 포장 주문하자. 근데 거기가 동양미래대학 교촌치킨점이었어요. 근데 걔가 오빠 나온 출신이 동양미래대학교 아니야? 이랬는데 나 아니야,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막 이랬는데 아니 나 분명히 들었는데 이러면서 네. 그게 이제 나한테 거짓말 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이런 얘기한 적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실량을 벌다가 이제 막 내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무기니까. 그래서 사과 안 하냐? 이랬는데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더니 뭐라고? 이러면서 가게가 운전했는데 갑자기 서가지고 내려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를 두고? 아니 제 차인데 저는 어쨌든 이제 주차를 다시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너 여기 앉아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너무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실랑이를 벌다가 너무 말이 안 통해가지고 너 그냥 지금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잠깐. 그래가지고 야 너 그냥 가 이랬어요 제가. 이랬는데 그래 나갈게 이러면서 안 나가? 이러면서 걔 너무 빡쳐가지고 걔 짐을 다 집어다가 병문 밖으로 다 튕겼어요. 꺼지라고. 진짜 대박. 재밌게 산다. 네. 열심히 싸워. 꺼지라고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교촌치킨 마저 먹으려고 안방 들어가서 먹으려고 야 씨발 이러면서 이러더니 발로 갑자기 산을 빵 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날렸어요. 아 재밌다. 그래 너무 빡친 거예요 저는. 교촌치킨 쓰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때 좀 심각했었어요 분위기가. 경찰을 불렀어요. 누가 누구를 불렀어? 제가 경찰을 불렀어요. 다스님이 경찰을? 네. 막 폭력할, 약간 막 때리고 막. 아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폭력도 하고, 그다음에 상도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심각하다. 여자친구가 어떻게 때렸는데 다스님?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 잘못한 게, 그러니까 약간 좀 간접적으로 폭력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자기의 폭력성을 보여주면서. 직접 때린 게 아니라? 네.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상 차면서 자기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거. 겁주려고 하는 거.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을 불렀는데 진짜 너무 화난 게 뭐냐면요. 경찰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신고한 이상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대요, 현장을.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아니 폭력 그러니까 뭔가 위협당한 건 맞는데 나 여자친구한테 혹시 다친 데 없어요? 맞은 데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개빡치잖아요. 뭔지 알아요? 네? 맞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나쁘지. 근데 경찰이 이러는 거야. 너무 진정하시고 남자친구분한테도 맞았는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때 너무 화나 있어가지고 빨리 꺼지라고 여자친구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여자친구가 경찰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재워줄 데 있냐? 네, 재워줄 데 있냐? 이랬는데 재울 데는 없고 재워줄 때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다고 그러더니 자기 잘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자친구가 잘 데가 없는데 내일 아침에 나갈 건데 오늘 하룻밤 재워주면 안 되겠냐? 재워주고 나서 이제 다음날 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시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여자친구랑 화해하고 잘 만나봤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싸우는 게 점점 더 강도가 세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진짜 헤어지고 싶다고 했는데 걔도 지금 일요일 집단 온라인 집단 하고 있거든요. 지가 잘못한 거 알았는지 밴드에다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욕 먹었을 것 같은데 그냥 걔는 집단 하고 있으니까 걔가 알아서 반성을 하고 있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안 했었으면 여기 들어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랬을 그런 건 들었어요. 네? 때려서 뭐 미안하다라는 거 이런 네.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약간 드는 질문이 있는데 스릴이 있어서 재밌나? 제가 그래서 못 헤어지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도 저한테 여자친구도 저한테 너 그런 모습 보니까 막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하는데 너 막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수긍하는 게 참 병신 같대요, 저보고. 그냥 너도 떠나지 못하는 게 참 병신 같다고. 근데 저는 그랬었거든요, 중학때. 난 사실 싸우는 게 너무 스릴이 있다. 아니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잖아. 그 순간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 안에서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도파민이 막 터지는. 네, 도파민 터지면서 너 같은 여자가 좋다. 그래서 하여튼 싸우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가방 던진 거잖아. 네네.
아니, 도발한 거잖아.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도발한 거잖아. 매일매일 링에 오르고 그렇거든요. 링에 올라서 스파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경기도 UFC 같은 거 경기가 자극적이야 재밌단 말이에요. 네. 약간 그 자극적이면 그 재미를 아 중독이네. 때리지만 마. 안 때렸어요. 넌 평생 집단해. 정말 걱정된다. 마무리들 합시다. 저부터 하면 동민이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8월 말까지 방학이라니까 지금 일어날 수 있으면 와서 사람들 얘기 계속 들으면서 1년 반만 남았잖아. 1년 반만 잘 버텨보자. 그리고 뭐 계속 동금이한테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 시기가 제일 좀 힘들고 가장 좀 인생에서 되게 독특한 시기니까 파라님이 얘기했듯이 뭐 성격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잘 바뀌지도 않으니까 너무 노력하지 말고 학교 생활에 너무 몰입해서 그러지도 말고 일은 같이 하고 하되 그렇게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코님이 이제 그때 한번 상담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오늘 어떻게 다 얘기할 기회가 돼서 좋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도 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자기를 되게 힘든 일이었잖아. 곁에 있어서 얘기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까지 할게요. 저 할게요. 오늘 처음으로 트라우마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말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 느낌이 들고 오히려 뭔가 후련해진 느낌? 뭔가 그때 감정에서 뭔가 좀 많이 덜어냈다는 느낌 들어서 좋았고 동금이님 얘기 들으면서 어릴 적 왕따당했던 기억들 드러나서 약간 너무 공감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약간 말하는 거 들으시면 약간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너무 말이 느리고 자꾸 이렇게 약간 한 템포 쉬어가면서 말해서 답답한 거 그래서 약간 친구들이 싫어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약간 다른 분들 말하듯이 친구들한테 집중하지 말고 뭐 학업적인 목표나 미래 목표에만 좀 집중해서 학교 생활을 마무리한다 생각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 얘기할게요. 저는 오늘 초코님 처음 뵈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동구미님이 얘기한 거 들어봤는데 맞아요. 왜 괴롭힘 당한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나니까 괴롭히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초코님이 학업에 그 약간 친구들 괴롭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학업에 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실 것 같아요.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냥 많이 답답해요. 그냥. 네, 답답하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저도 이제 괴롭힘을 당한 사람으로서 그냥 왜 또 저러나라고 하지 말고 약간 제가 했던 것처럼 그래 어디 한번 할 때까지 해봐라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좀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하거든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파란님이랑은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건데 저는 다음 주에 오면 파란님의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저도 약간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파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랑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네가 아빠가 돼봐라라고 했는데 아까 그 선풍기에 찬 얘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이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저는 오늘 동구미님 얘기 보면서
막 동금이님과 뿔리님이 내고 있을 시너지를 자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둘이 궁합이 되게 좋아요. 각자의 자의식을 성장시켜주는 궁합이 좋달까? 네. 서로 바라는 건 너무 크고, 근데 서로 알아줬으면 하는 나의 이만한 그런 것들은 둘 다 엄청 크게 느껴져가지고, 둘이 서로 대하면은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떨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초코님 얘기는 사실 거의 못 들었고, 노 선생님이 요약해준 걸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상을 들었고, 막 동네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리고 저도 뭐 중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런 약간 성적인 이슈는 엄청 가십화 돼가지고 그 상대를 굉장히 괴롭히고 굉장히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겠다. 그때는 그냥 막 엄청 울길래 학창시절 그러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 제 친구들도 학창시절 엄청 힘들었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키우니까 막 아우팅 당하고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얘기 들으니까 진짜 힘들었겠다 생각 들었고, 약간 놓쳐서 아쉬워요. 제가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ADHD라든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애인이 그러더라고. 왜 매번 9시까지 갔으면서 왜 9시 반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고 문을 제가 그러게? 이러고 나왔는데 그리고 다스님은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얘기를 직설적으로 해서 좋아요. 약간 스릴 있어서 좋다 이런 약간 자극적인 말들 들으면 오 하게 되는 말들 저 확 되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해봐. 전 지루한 사람들의 이야기 못 듣겠거든요. 그냥 바깥 사람들의 이야기, 막 뿔리님 이야기 너무 지루해요. 솔직히 너무 진부하고. 근데 다스님 얘기하면 오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하고 그리고 막 다스님이랑도 좀 더 나중에는 갈등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좀 보여요. 근데 저는 이거는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늘 최근에 그 수요집단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수요집단 친구들이 계속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너가 내 얘기를 계속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너는 너 얘기를 너무 못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좀 오면서 자기 얘기를 너무 못한다. 그리고 얘기를 막 되게 캐물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막 지정도 해줬는데, 그래서 오늘 오면서 얘기를 해볼까? 기회가 된다면 해볼까? 이러면서 왔는데, 누나신님이 다른 얘기 넘어가서 했을 때도 이렇게 푹 다물게 되더라고요. 네. 얘기하는 게 힘들어. 제 얘기를 하는 걸 힘들어하는 게 제 되게 유구한 이슈여가지고. 근데 초코님이랑 다스님이 그렇게 말해줘가지고 되게 약간 놀랐어요. 다음 주에 물어봐줘. 관심 받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랜만에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되게 좋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조코님이 말하는 게 답답하다고 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하고 주눅들어 있고 뭔가 당당하게 못하는 것도 뭔가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보다 말을 잘하는 걸 좀 더 연습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들 걱정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앞으로 좀 더 많이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제 삶에 집중을 해볼게요. 영상에 집중해볼게요. 왜? 울어? 울컥했어? 그래요? 속상했어? 말 잘 못해서? 계속 하다 보면 들어요. 걱정 마요. 걱정하지 마요. 얘기 좀 해. 무슨 마음인데? 감정이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지금 뭔가 이상한데 감정 표현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네. 좀 표현은 다양하기도 하네. 근데 동규민이 여기 이제 집단이니까 우리가 다 닉네임 부르고 같은 이렇게 입장으로 또 이렇게 했지만 막상 어떤 고등학생을 데려다 놔도 말을 잘할 수가 없어. 야. 그래서 본인이 정신을 차려야 돼. 아 맞다. 내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도 감정을 드러내서 좋기는 한데 그걸 진짜 자책으로 갖고 가지 마라. 왜? 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오늘도 피드백을 받았잖아. 왜 말에 반응을 안 하냐, 왜 그런지 알고 내가 더 위축이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자책은 하지 말고 아 나한테 이런 모습이 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지. 이렇게 이제 하고 가자고. 그렇지? 이해돼요. 이해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동금이랑 처음 시작을 같이 했고 그래서 그때 예전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동금이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최대한 제한테 어리니까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새로 보신 분들은 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동금이는 조금 힘들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었던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동금이를 보면서 좀 저를 자꾸 봐요. 계속 집단을 계속 하면서 내가 동금이를 그렇게 키웠나? 라는 생각 혹은 동금이가 나를 많이 보고 그렇게 컸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쭈코님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셔서 들으면서 좀 놀라긴 했는데 말씀을 할 때 좀 이렇게 담담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스님은 저는 그냥 다스님이 스파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풀으셨으면 좋겠다. 왜요? 현실에 더 짜릿한 스파링이 있는데? 왜요? 근데 자꾸 더 큰 자극이 왜 그래?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 혹시나 그 자극이 덜 충족될까봐 그러신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극은. 전 충분한데 이거. 지금 여기서. 네, 여기서도 난 까놓고 얘기하는 게 네. 충분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플레임이 여기서 스파링 좀 띄워주면 돼. 집단에서. 한번 스파링 한번 하실래요? 남편이랑 생각하고.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뒤집어 엎어봐. 아니, 엎으면 안 돼.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해주라고. 그냥. 노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겠어. 네, 하여튼 저는 동금이님이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되게 그리고 이게 말을 못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40대쯤이 되면은 머리가 많이 망가지거든. 그럼 말이 잘 된다. 왜냐면 잡생각이 없어져.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말을 잘 못해 웬만한 사람들은. 왜냐면 잡생각이 많거든. 그 중에 뭘 다 잡아야 될지가 이게 어려워서 말하기가 어려운데 동금이님 정도면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어른들이 있는데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라면은 엄청 말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한 40대쯤 되면은 인생에 뭐 잡다한 게 다 사라져가지고 자기 할 말만 계속 잘하게 되거든. 근데 또 다른 데 가면 말 못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하여튼 나는 동구미님이 너무 거기 학교 생활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히려 동구미님이 고등학교를 간 거는 나중에 이제 뭐 대학을 가게 되든 어떻게 되든 그 다음 생활을 좀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안 중요해. 되게 안 중요한 시기야. 내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시기는. 그래서 그 시기에 동구미님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상처받지 않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시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지금 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때 기억이 거의 없어. 친구도 없고, 친구도 아예 없어, 고등학교 친구는. 근데도 별 거기에 대한 저는 그게 별로 없거든요. 뭐 아쉬움이라던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시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20대 중후반 이런 때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인생에서 저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잘 지나가면 돼 그냥. 그래서 누나님이 얘기한 대로 한 1년 반 정도 그냥 좀 그냥 잘 버티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 곳에 갈 수 있다, 좀 이런 희망을 갖고 좀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거기 세상이 좀 전부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친구들도 본인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스님이 이렇게 겪는 일들을 뭐라 해야 될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걱정이 되는 좀 일들인데, 다스님이 표현하는 감정이나 생각을 좀 들으면 그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희석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다스님이 좀 자기 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좀 덜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스님이 자기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한편도 다행이면서도 좀 걱정되는 마음이 좀 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폭력적인 순간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상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한 자각을 대부분은 못하고 그걸 그냥 문제시화 해버리거나, 그거 자체가, 폭력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그냥 단순화해서 문제시화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 이유가 있었다, 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스님은 좀 어느 정도 본인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으로 좀 그랬는지도 스스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좀 이런 면이 그런 순간순간이 왔을 때 지금 말한 것들을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좀 다스님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기대했던 대로 폭력이나 이런 거 없이 좀 관계 좀 해갈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면이 좀 이렇게 안심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저 폴리님 얘기대로 좀 더 심해지면은 안 되겠다, 되게 좀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저는 아빠한테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다스님이 아빠 나 왜 때렸어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빠가 너를 이런 이유에서 때렸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 얘기를 아빠가 하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스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물어봤는지를 아빠가 판단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빠한테 그 말을 요구했을 때 아빠가 그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지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을 하는 거로 판단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빠가 다스님이 뭘 기대하는지도 모르고 아빠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저는 모른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빠는 이 말이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빠의 그런 수동적인 거를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빠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다스님이 기회를 주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아빠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좀 미안함이 있냐 지금 와서는 이런 얘기를 그리고 다스님이 그 말을 왜 듣고 싶은지 모른다고 했는데 뭐 아빠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왜라고 대답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왜긴 왜요가 다스님이 그 말을 들어야 삶에 힘이 생기고 내 과거를 털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면 되죠. 아빠가 그 말 해주면 내가 진짜 좀 과거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빠하고도 관계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을 하면 그때 아빠가 이제 뭐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때 아빠의 진심이 판가름된다 생각해요. 다스님에 대한 마음도. 그래서 저는 그 말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렵네요. 그리고 난 초코님은 얘기 듣고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초코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왕따가 시작된 계기의 일들이 굉장히 호기심 많고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궁금하고 그런 사진 안 찍어본 애가 있을까? 전 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뭐 누구나 그 시기에 자기 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의식을 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울 수 있다는 의식 때문에 이렇게 억압해서 사진 안 찍거나 하는 거지 사진 안 찍고 내 몸에 대해서 사진 안 찍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하고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 바프 유행이잖아. 다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초코님이 특별히 유별나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시기 애들이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초코님이 그런 욕구를 드러냈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뭐랄까 자기 욕구를 좀 숨기고 싶은 수단으로 초코님을 좀 사용한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초코님 잘못은 당연히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진짜 너무 좀 화가 나고 힘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사님. 다음 주 프로그램 주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